교재 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성립식이 쭉 나와 있죠? 일본의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는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3개 아까 뭐라 했어요? 과세기간은 다르지만 정해진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이 된다 그랬죠? 특정 사실을 위해서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상속을 개시하는 때, 증여세는 취득을 해야 된다 했죠? 증여로 그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성립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누구 따라간다 했어요? 재산세 따라간다 했죠? 재산세 과세기간 매년 6월. 그리고 개별소비 이런 거 볼 거 없고요. 인지세,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 보시면 되고, 증권거래세 됐고요. 우리 뭐 중개사 관계없는 거. 농어촌 특별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본세 성립할 때 성립이 된다.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 성립할 때. 그죠? 한번 보면 여기 드립니다. 보시면 되고. 지방세 마찬가지죠? 자,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성립이 되고, 그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이 되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죠. 매년 6월 1일. 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오래전에 시험에 한번 이 과세 기준일이 모든 과세 기준이 6월 1일은 아니죠. 재산세가 6월 1일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주민세 보시면 균등부는 8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고 재산부는 7월 1일이에요. 예를 들면 균등부 같은 거 여러분 그 몇천 원 나오는 거 있죠. 세대 분리하면 나오거든요. 그럼 걔는 기준일이 8월 1일을 기준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얘가 자기가 독립하겠다 이제 세대 분리하겠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너 지금 세대 분리하면 너 세금 내야 된다. 나가자마자 주민세 나올 수 있죠. 주민세. 그러니까 언제 해라? 8월 1일 이후에 나가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래야 세금을 뭘 안 내? 균등부 주민세 안 낸다는 얘기죠. 왜? 기준일이 8월 1일 기준이니까.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부가 하는 조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이 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나머지 됐고요. 지역개발세는 고치라겠죠? 그 수정하라겠죠? 지역자원시설세. 그거. 이게 시험에 이렇게 언급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이렇게 지역자원시설 오타난 거예요. 원래 지역자원, 옛날에 지역개발세였거든요. 근데 좀 오타났습니다. 걔는 읽을 거 없습니다. 거기는. 그죠? 지방교육세도 부가세니까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되고,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할 때 같이 성립이 된다. 그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밑에 확인학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하는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죠? 재산세는 언제고, 과세 기준일이고,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이 되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4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맞는 것 같죠? 틀렸습니다. 교정답이죠. 이런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래야죠. 이게 근데 시험 보러 가잖아요. 소득세는 원래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거잖아. 이게 근데 의외로 맞았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해서 내는 거지.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고, 등록세는 등기할 때 내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거 맞잖아요. 근데 성립시기는 아니죠. 얘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래야지. 답이 4번이죠. 5번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에요. 문제가 세법은 맞고 틀리는 게 막 난이도가 굉장히 있고 없고 그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아는 건데 실수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줄여야 돼요. 근데 이 실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꾸 봐서 반복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자, 오른쪽 41페이지 납세임 확정식이 나오는데 일일이 읽을 거 없고 제목만 보시면 돼요. 부가주의 조세와 신고주의 조세가 있는데 부가주의 조세는 언제 확정된다?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신고주의 조세는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건 내용 밑에 거 읽지 마시고. 그럼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신고할 때 확정되고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 하나 조심할 건 상속증여세는 뭐다? 신고는 하지만 확정 시기는 과세권자가 결정했을 때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확인학습 있죠? 41페이지. 그렇죠? 이거 기출문제인데 이것도요. 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은 것은. 그럼 뭐 곤란한 거예요? 신고납부 주세 곤란한 얘기입니다. 1번 아니고. 얘는 전부 다 과세권자 결정했을 때고 2번도 상속세, 증여세가 재산세 다 아니고. 그죠? 지금 신고납부 주세 고르면 되죠? 답 몇 번이에요? 3번이네. 양도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4번은 증여세가 아니고, 그죠? 5번은 상속세, 종부세 아니고, 그죠? 정답.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에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조세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 그 인지세 쭉 돼 있잖아요. 다 보지 말고만, 인지세 하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인지세 하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확인학습은 그냥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어차피 걔는 이제 신고와 확정 같이 물어보는 거죠. 성립 시기하고 확정 시기 앞에 있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43페이지 납세 의무 소멸 사유 나오죠? 박스에 있는 거 보세요. 납부, 충당, 부가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 시의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제척기간은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보지 마시고 이게 뭐 자주 나온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래 걸 때 한번 할 거니까 그냥 소멸사유 5개가 있다 보시면 되고 45페이지 가면 소멸사유 배제사유 하나 있죠. 박스에 3개 나와 있죠. 납세자의 사망, 부가 철회, 결손, 처분.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됐죠? 여기 보고 있어요.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47페이지 3장에 가면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맨날 똑같은 걸 물어봐요. 나오면. 이게 뭐냐면 경매가 돼서 배당을 하잖아요. 그럼 그 배당할 때 배당 순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배당 순서를.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중개실무 보면 중개법 실무에 보면 1순위, 2순위 쭉 나오잖아요. 뭐 체납 처분비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고 세금 관계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배당했을 때 일반 채권과 조세 채권이 있을 때 어느 게 순위가 우선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맨날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지금 봐봤자 보면 괜히 쓸데없이 책을 읽게 되죠. 혹시나. 시간 낭비죠. 5, 6월 달에 그냥 1분만 딱 하면 돼. 문제 하나 풀어보면 끝나요.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혹시 나오면 똑같은 거야. 자주 나온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안 하는 거 보지 마세요. 괜히 쓸데없이 그거 읽을 필요 없어요. 막 나는 꼭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사람만 오세요. 나중에. 그죠? 49페이지 4장의 조세 구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구제제도가 사실 이거 말고도 내용이 더 있어요. 국세지방세 나눠가지고. 근데 그거 다 하면 이것도 머리 아픈 얘기예요. 얘도 어쩌다가 하나 나오는 거. 어쩌다가. 그 어쩌다가 나오는 애들 공부를 다 하면 끝도 없습니다. 공부 끝도 없어. 그죠? 그런 거 다 끓이고 가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나오면 그냥 만약에 나오면 뭐해라? 찍어라. 그죠? 총론은 2문제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는 굉장히 쉬운 거. 하나는 어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맞추고 그 어쩌다는 찍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쩌다는 찍어서 틀리고 그 하나 쉬운 것도 틀려버려. 그게 문제예요. 작년에도 쉬운 문제 하나 나왔었죠. 그죠? 하나는 쉬운 거, 하나는 애매한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잘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세법은 계산 문제 하나 나오면 찍고 요 총론에서 하나 애매한 거 하나는 그 두 개만 찍으면 돼요. 나머지는 공부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고 편하게 가시면 돼요. 다 끓이고 가면 다 끓이고다가 자기도 못 가. 얘도 끌고 가고 쟤도 끌고 가고 묶어서 못 나가. 그죠? 가볍게 하고 가야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이제 54페이지 1장에 지방세, 취득세가 나옵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지방세 파트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세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건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죠. 매년 세 문제, 많으면 네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세 문제 나올 거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죠. 일단 문제 내용인데 취득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자,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거다? 취득했을 때 내는 거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특징 같은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개요 나와 있고, 개요 읽을 거 없고, 그 다음에 특징이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현재 배우는 이 취득세는 2011년도에 개정이 된 거다.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2011년도에 개정됐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10년도까지는 세금 어떻게 냈다?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었는데 얘가 2011년도 개정되면서 어떻게 한다? 취등록세를 한꺼번에 내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뭐다? 과거 취등록세가 통폐합된 걸 배운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따로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따로 냈는데 지금은 등기할 때 뭐 내요? 취득세. 왜? 두 개 합해져서 그래서 4.6% 내는 거죠. 예를 들면 2010년도까지는요. 내가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부가세 포함해서 2.2% 내고 등기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등록세에서 2.4%를 냈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얼마래? 두 개 합해서 4.6% 이렇게 갖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정 전후 세율은 같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든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뒤에 가면 세율 파트 나오잖아요. 그럼 뭘 기억하셔야 돼? 개정 전후 세율은 같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특징을 보겠습니다. 2번에 1번. 취득세란 법에 열거하는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하죠. 아무거나 샀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죠. 법으로 정해진 것만 세금을 내는데 그 취득 사실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이관할 특강도. 얘는 일단 물건의 소재지가 나오죠. 왜 그래요?
얘가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광도, 얘가 무슨 세야? 특광도세죠. 지방세 중에 특광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도세이다. 자, 이거를 아직도 해명해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취득세는 특광도세 그러죠. 근데 지문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세 중에 무슨 세다? 도세다 이렇게 돼. 도세다. 그러면 이거를 얘 특광도세인데 도세 그럼 틀린 거네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고 이것도 맞고 그냥 뭐 도세 맞는 얘기예요. 법은 뭐라고 돼 있는 거야? 대표에서 그냥 8도가 기본이니까 대표에서 도세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대로 가면 도 땅에서는 도세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울시하고 대전광역시는 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도세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세겠어? 특별시는 특별시세고 광역시는 광역시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대표에서 도세한다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대표에서 도세인데 결국은 뭐다? 도에서는 도세고 대표에서 여기는 뭐 특별시 광역시세인 겁니다. 둘 다 맞는 얘기죠. 또 재산세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군구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됐냐면 시군세라고 돼 있거든요. 재산세가 시군세. 왜요? 도가 기본이니까 얘도 뭐 시군이 기본이니까 시군세 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세요? 이 구가 무슨 구를 말한다? 자치구.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란 얘기는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재산세 무슨 세고, 구세고, 그 다음에 도 밑에서는 뭐 시군세. 그러니까 같은 말이니까 요런 것도 오해해가지고 별거 아닌데 여기서 맞고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방세 좀 도세이다 이런 얘기고. 양거는 2번은 볼 거 없습니다. 뭐 거래세고 유통세고 뭐 행위세고 뭐 그 물어보진 않는고. 3번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다. 금방 했죠. 그리고 4번은 우리 앞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한다? 종가세, 금액이 아니면 종량세. 세율은 과표 크기에 따라 세율이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높아지는 걸 누진세율 그러고 항상 일정한 걸 비례세율 그럽니다. 취득세는 종가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건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세이다. 뭐 특징 얘기하는 거죠. 보통세 목적세 할 때는 뭐 보통세.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또한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 물건에 대해서 물건별로 과세는 뭐다? 물세이다. 얘가 물세는 인세는 안 물어본다겠죠. 근데 특징상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안 그러 5번은 뭐냐면 취득세는 소유권 변동에 관한 법률상 형식적 요건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면 취득으로 보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자, 이 말을 해석하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라고 돼 있네요. 그럼 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럼 누구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고 등기 등록을 받는 자는 당연히 있고 등기를 안 했어도 네가 그걸 뭘 할 수 있으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가지면 너는 사실상의 취득자로서 너도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은 둘 다 있다는 얘기죠. 형식적. 그러니까 제가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제가 이 건물 사서 실제 취득했어요. 근데 등기는 제 친구 앞으로 해요. 명의신탁하는 거죠.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 제 친구가 납세 의무죠. 왜? 계약부로 등기하니까. 나는 근데 사실상 취득자죠. 법적으로는 저도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쟤랑 나랑 둘이 다 이러진 않겠지. 왜? 몰래 하는 거잖아. 몰래. 근데 나중에 걸리면 해지가 됐다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 저한테도 과세하겠다. 이 법의 근거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둘 다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서는 취득으로 하면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한 경우는 그 실질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취득으로 인정하는 형식주의도 취하겠다. 둘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6번은 취득세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되 항상 뭐가 우선이다? 사실이 우선입니다. 항상 사실. 그러니까 얘가 건축 토지 대장에는 전답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판단을 뭘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현황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원칙인데 만약에 뭐가 되면 그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 뭘로 간다? 공부상. 거기 다만 나오죠?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당연한 얘기죠. 우선은 뭐가 긴데 사실이 우선인데 뭐라고 나오면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뭘로 간다? 공부상으로 간다. 그래서 뭐 7번은 뭐 신고납부하는 얘기고 맞고요. 8번 면세점이 있다. 그죠?
9번에 뭐 9번 읽을 거 없습니다. 응능응이 이거 신경 쓰지 말아야겠죠. 그게 특징이다 그냥 보시면 돼요. 뒤에 다 나오는 얘기들 그냥 정리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이제 과세대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럼 취득세는 과세대상이 정해져 있죠. 과세대상. 자, 근데 이 과세대상은 다 하는 거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것만 세금을 낸다겠죠. 그죠? 그래서 과세대상에 뭐가 있어요? 모든 과세대상에 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다 들어가는 거. 뭐예요? 부동산. 우리가 배우는 건 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뭐는 건축물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뭐 있냐면 이런 것도 있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그죠? 선박, 항공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양도세,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 표현할 때 뭐 학교는 뭐 얘는 부동산이나 뭐 준부동산이 그런 거 신경 써. 세법은 그냥 무조건 뭐야. 얘들도 몰래 등록을 하니까 몰래 취득세를 내라 그런 얘기고. 또 뭐 있어요? 광업권, 어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광업권도 있고 뭣도 있다? 어업권도 있다. 광업권은 이제 광산 채굴 권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업권은 뭐예요? 뭐 군량식이나 이런 거 하려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등록을 해서 어업권이라는 권리를 가졌을 때만. 그럼 요것들을 취득하게 되면 이것도 뭘 내라?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고. 네 번째, 임목이라는 게 있다. 임목. 임목이라는 법률에다 등기되어 있는, 그죠? 등록되어 있는, 그런 건데, 서 있는 나무죠, 임목. 근데 이건 뭐 내용은 안 물어보니까. 그죠? 그리고 각종 회원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그 다음에 뭐, 요트 회원권에서 요 14가지가 뭐다? 취득세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알 필요 없습니다. 뭐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 적 있긴 있죠. 그죠? 우리 교재는 55페이지부터 설명되어 있는데 그 읽을 거 없고요. 그죠? 자세히 읽을 필요 없어. 그냥 법률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써놓은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니까. 그죠? 59페이지 가면 문제가 나와서 확인학습 문제가. 요게 17회 때 기출문제예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네들을 이름 표현할 때 과세 대상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과세 객체 그러기도 하고 과세 물건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면 객체는 뭐냐면 과세 주체가 있잖아요. 주체. 그죠? 주가 있으면 누구도 있다? 객이 있다. 주체가 과세하니까 그 과세는 대상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세 주체 하듯이 반대로 뭐 과세 객체 그러기도 하고 과세 물건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과세 대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런 얘기죠. 자, 1번 콘도미니엄 회원권. 여기 되죠. 2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번이 정답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는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얘가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우리 양도세 할 때마다 뭐라 하겠냐면 양도세는 등기 등록과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누구는 얘는 등기를 해야 된다. 왜? 얘 뭐기 때문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 해서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는. 그 이게 양도세 대상이거든요. 이 문제는 맞으라고 내 문제예요. 2번 그죠? 근데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번은 골프 회원권이요.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 답 이거 엄청 썼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답이 2번 안 쓰고 4번을 쓴 거죠. 왜?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이때 당시 이제 물어봤어요. 왜 4번 썼냐 했더니 답이 2번이더래. 얘기를 해. 답이 2번이래. 근데 4번을 썼대. 답이 2번인데 왜 4번 썼냐니까 답이 2번인데 4번이 얘가 그냥 토지 그러면 괜찮은데 잡종지 들어가지고 껄쩍지근하더라는 거야. 그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얘가 답인데 얘가 껄쩍지근하대. 그럼 몇 번 써야 돼? 2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답인 2번을 놔두고 그 껄쩍지근한 4번을 써야 하는 거지. 헷갈리면 그 중에 제일 확실한 거 하나를 써야 되는데 희한하게 선택을 이상한 쪽으로 하는 거죠. 왜 얘를 쓰냐는 거지 나는. 얘는 그럼 껄쩍지근하다는 얘기는요.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본인이 아는 거야. 얘는 답이고 근데 답을 4번 써. 희한하다니까. 아니 이걸 그냥 맞는 문제. 이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이 중개사법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야. 중개사법.
중개사법이 글자 하나가 막 단어 하나에 따라서 막 틀리잖아요. 미시냐, 오어냐, 엔드냐, 그 다음에 업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걸 너무 해석을 하다 보니까 모든 과목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그래서 얘는 보니까 토지에서 4번, 2번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앞에 작종지가 붙으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얘가 붙으면 얘가 좀 문제가 달라져. 이러는 거야. 그거 한번 써보세요.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이게 문제 별것도 아닌데. 그 하나 차이로 떨어진 분은 이거 만약에 4번 써 떨어졌으면 돌아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썼으면 붙는데 그래서 어깨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 두 개 차이로 떨어지면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정말 이런 식으로 아는데 실수로 틀린 게 5개, 6개는 기본 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실력을 떠나서 자기가 아는 거 실수 안 하고 제대로만 봤으면 무조건 합격할 사람이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훅 가는 거죠. 이런 거 그냥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실수는 결국 뭐예요? 많이 풀어보면 실수 안 하는 거예요. 경험이 많으면 실수를 안 하죠. 그죠? 근데 경험이 적으면 떠는 거예요, 가서. 조금만 막 흔들려. 막. 지문만 살짝 바뀌면 막 떨어. 그럼 막 얘도 의심 가는 거예요, 이제. 왜? 확실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 4번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얘를 써. 뭐가 씌인 것처럼 막. 그 나중에 뭐래? 자기가 뭐가 씌었네비래. 그 4번 쓸 때. 뭘 씌긴 뭘 써. 핑계대기는. 그죠?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반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답은 간단하죠. 2번이 답이에요. 등기된 부동산입니다. 자, 3번은 이제 59페이지 3번 취득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 동그라미 1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취득이라 하느냐 그 개념을 설명한 거죠. 동그라미 1번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이든 현무출자, 건축, 개소, 공유, 수용, 매립, 간척에 한 토지 주성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원시, 승계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그러니까 승계건 원시건 간주건 유상이건 무상이건 다 뭐 하겠다?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득은 뭘 취득이라 하느냐 구체적으로 뒷장에 설명되어 있죠? 박스에 그죠? 그렇죠? 요거는 뭐 거기 있는 거 내용을 펴 있는 거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설명만 듣고 말아요. 그냥 그리고 몇 가지만 강조하는 보시면 되고 그 쓸데없이 펴보고 막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설명만 잘 들어놓으면 나중에 다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 나중에 별거 없어요. 그냥 그죠? 자, 우리가 세법의 취득은 두 개가 있다. 그럼 뭐가 있다? 사실상의 취득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간주 취득 그러기도 하고 간주 아니면 의제 그러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간주가 뭐냐니까 피아노 칠 때 치다가 중간에 반주하다가 중간에 간주 치는 간주래. 쉬는 게 간주래. 돌아버려. 그러면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중간에 뭐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간주요. 얘는 뭐요? 얘는 또 뭐냐니까 이거야. 이 사람이 자기 취향대로 가는 거야.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반주 나오면 얘가 피아노 반주 생각도 안 나고 뭐? 그래 그 반주. 밥 먹을 때 반주 해야지. 이렇게 한다니까. 사람마다 그죠? 저는 반주 그러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왜? 저는 술을 잘 안 먹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 장인어른 같았다 그러면 반주 그러면 대본에 그렇죠. 앉으시면 술 드시니까 그죠? 그 사람마다 틀린 거죠. 이 간주는 뭐다? 멋머로 본다. 의제랑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네가 실제 취득 안 했지만 여기 해당되면 무조건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요 우리 세법에 요거 말고 이 의제의 추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추정이 있고 의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간주는 의제인데 이 추정의 의미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세법에서 모든 저기에서 무조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럼 무조건 뭐다? 증여로 본다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증여는 다 뭐다? 추정의 뜻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넣고 있어서 좀 이따 나옵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뭐다? 증여로 본다. 근데 걔가 뭐 있다? 추정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은 뭐다? 직급끼리도 뭘 하면 거래 대가 관계를 입증하면 뭐다? 정상적인 거래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 추정의 의미고 만약에 증여 의제라고 해버리면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무조건 증여로 의지한다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증여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증여 의제는 안 배워요. 다 뭘 배워? 추정을 배워요. 근데 요거는 취득세에서는 뭐다?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취득으로 본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사실상의 취득은 어떻게 된다했어요? 승계 취득도 있고 원시 취득이 또 있죠. 이 말은 승계 취득을 하든 원시 취득을 하든 다 취득으로 봐서 뭘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승계는
타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취득하는 거고, 요거는 내가 최초로 취득하는 걸 말하죠. 근데 승계 취득은 다시 뭔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느냐 아니면 공짜로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유상과 무상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우리가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 이런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상승계는 대표적으로 매매 이렇게 됐죠. 그다음 뭐 있어요? 뭐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여기도 나오고 양도세도 나오죠. 유상승계란 게 뭐예요? 타인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주고 취득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한 거야 나한테? 거꾸로 돈을 받고 파는 거죠. 뭘 받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상승계라면 나한테 유상승계 했으면 내가 거래한 그 상대방은 양도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가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이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죠. 한쪽은 양도, 한쪽은 취득한 거니까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매매는 뭐라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팔면 아파트. 뭘 받고? 돈 받고. 그죠? 이거 우리 뭐 한다 했어? 매매한다고 그래서 매매. 그죠? 자, 그러면 갑을 중에 누가 지금 취득을 한 거라고요? 우리 취득한 거죠. 우리 얘로부터 승계 취득했는데 돈 주고 샀으니까 유상승계고, 얘는 뭐 한 거고? 양도 했잖아요. 양도. 얘는 팔았잖아요. 돈 갖고 파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양도, 취득,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죠? 그럼 교환은 뭐예요? 물물교환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냥. 얘 아파트, 얘 토지를 서로 바꿔. 이 교환은 동시행이잖아, 동시에. 내 거 주고 동시에 취득해. 주고받는 거니까 양 당사자가 둘 다 뭐에 해당된다? 취득과 동시에 양도죠, 둘 다. 그죠?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고. 현물 출자는 뭐라 해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거든요. 출자. 자본금을 댄다는 얘기죠? 법인 설립할 때. 근데 얘가 뭘로 출자했다는 거예요? 갑이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했다는 거죠, 현물로. 그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걸 얘한테 주고, 니네 부동산 사지 말고 내 거 가져가. 그리고 해당 그 부동산 가치만큼 나한테 뭘 줘? 주식을 줘. 좀 뭘 줘? 지분을 달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A 법인과 갑중 누가 취득한 거야? A 법인과 갑중 누가 취득한 거야? A 법인이 취득했죠. A 법인이. 얘가 출자, 얘가 여기 준 거고, 얘가 취득한 거고. 얘는 뭐 했어? 양도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양도세 가면 법인, 양도로 보는 경우에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현물 출자는 얘는 양도는 얘 입장이에요. 지금은 이 A 법인이 얘로부터 뭐 한 거야? 부동산 취득하고 주식 주고 취득한 거지. 그죠? 얘가 취득한 거죠. 어쨌든 대가가 있다는 얘기죠. 유상의 의미는 뭐라겠어요? 꼭 금전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 그죠? 뭐가 됐든 대가가 있으면 그걸 뭔다? 유상으로 봅니다. 자, 여기 없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연부취득. 이걸 또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연부가 그래서요. 자동차 살 때 24개월 할부를 하겠죠. 24개월 할부라는 건 돈을 24번에 걸쳐 나눠준다.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다? 24개월 할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얘기죠. 얘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돈을 주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걸 우리가 연부 취득한다 했죠. 여기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일단 얘는 금액이 일단 큽니다. 자, 얘가 하나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 샀는데 한꺼번에 돈을 주기 뭐하니까 5년 동안 1년에 얼마씩 20억씩 나눠주는 조건을 취득했다. 이걸 36개월 할부하기는 좀 그렇다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막 3억 얼마씩 줘야 되는 이자까지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1년에 20억씩 5번에 걸쳐 나눠 취득한다. 이걸 우리가 연부 취득을 해요. 자, 그럼 2번 이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쓰면 5번에 걸쳐서니까 20억 주고 20억 주고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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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가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취득세는요, 지금 연부 취득했으니까 얘가 등기를 못 했을 거 아니야, 본인 앞으로. 그죠? 그럼 계속 연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실제로 언제 취득해? 돈 다 줘야 취득하는 거죠? 그럼 취득세를 그때 가서 내야 되네. 그럼 몇 년 지나고? 5년 후에 1년에 한 번씩 주니까 이때 돈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100억에 곱하기 4% 이렇게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돼? 5년을 기다려야 돼. 그럼 만약에 도지사, 최문순 도지사가 자기가 취임할 때 이 사람 이걸 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재선 안 되면 자기 임기 기간 내는 세금 못 받는 거잖아. 왜? 살리 있다 퇴임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항상 세금 뭐라 그랬어? 올림픽 정신. 올림픽 정신. 그러니까 올림픽 정신에 또 어떤 분이 더 빨리 더 많이 가 올림픽 정신. 참가하는데 일을 간대. 돌아버려. 그런 정신으로 공부하면 계속 올해도 참가하고 내년도 참가하고 참가만 하는 거야. 맨날 참가만 하는 거야. 그 올림픽 정신. 참 같은 정신인데 좋죠. 참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참가하면
참가하는 건 좋은데 메달은 따야 됩니다. 대신 금메달, 은메달은 상관없고 동메달만 따면 돼. 그럼 다 똑같이 취급을 해줘. 너 금메달 땄으니까 뭐 그런 건 없어요. 차별은 없어. 동메달만 따면 돼. 참가는 좋은데 메달은 따야 됩니다. 근데 참가하는데 일을 가지면 안 되지.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참가는 가지면 안 되고. 그죠? 더 빨리, 더 많이. 빨리 걷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세금을? 예, 이거 돈을 5번에 걸쳐 나누니까 세금도 이렇게 돈 낼 때마다 5번에 걸쳐 나누느라 이게 연부취득이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 정의 같은 걸 잘 봐야 됩니다. 자, 요 20억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연부 금액 그럽니다. 맞죠? 자, 이 100억을 연부 금액 그러면 안 되죠. 100억이 연부 금액이면 1년에 돈을 얼마씩 준다는 얘기야? 100억씩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뭐라 그래요? 연부금 총액 그래요. 총액 그러기도 하고 어디서는 총연부 금액 그러기도. 어쨌든 얘가 총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20억을 연부 금액 그래야지 100억을 연부 금액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게 연부 금액이고 어느 게 총액인지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일단 그죠? 개념상으로. 얘는 뭐 근데 이 말 뜻이 그렇잖아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란 뜻이니까 당연히 20억이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죠. 얘는 총액이고. 자, 그럼 얘가 용어에 따라 틀린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과세표준 배우잖아요. 작년에도 시험에 질문이 나왔어요. 이 지분이. 자, 연부취득은 과세표준이 연부 금액일까요? 연부금 총액일까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가 앞에 이게 과세표준이냐 얘가 과세표준이냐 그 얘기죠. 자, 과표는요. 그렇죠.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항상 여기다 곱하죠. 그럼 결국 과세표준은 세율이 곱하여지는 금액이 과세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억에다 곱해요? 20억에다 곱해요? 20억에다 곱해잖아. 20억에다. 그러니까 얘가 과표고 얘가 세율이고 얘가 과표고 얘가 세율이고 그 매년 이렇게 계산해서 60이라는 내고 다음 년도 60이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당연히 뭐다? 20억. 즉 뭐?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도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하고 매 뭐 계약 보증금 포함한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과표 나올 때마다 잘 나오는 얘기죠. 근데 뜻없이 연부취득은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뭐 땡 틀린 거죠. 총액이 과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얘는 언제 시험 먹느냐? 요 연부취득이 성립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일단 금액이 취득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100억 하다 갑자기 왜 50만 원 초과? 그럼 연부취득이 성립이 되려면 50만 원 초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해석하면 50만 원 이하면 연부취득이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네요. 왜 50만 원 이하면 성립이 안 됩니까?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이죠. 면세점. 면세점이 적용돼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면세점이 적용되면 취득세를 안 내잖아요. 취득을 안 본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연부취득이든 뭐든 하려면 일단 취득에 해당이 돼야 연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가 그 면세점 기준 금액인 거죠. 그래서 5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그래요. 그럼 얘가 50만 원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얘를 가지고죠. 뭐 총액으로. 연부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이고 면세점 적용 여부는 뭘로 간다? 연부금 총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면세점 할 때 연부취득은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나온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얘는 계약기간이 최소 몇 년 이상이어야 되느냐? 이 분할이잖아. 연부는 결국 분할이죠. 그럼 분할이란 말이 성립이 되려면 최소한 몇 번 이상은 나눠줘야 된다? 2번 이상은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그럼 계약 기간이 최소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 그죠? 그래서 얘가 2년 이상. 이런 게 이제 연부취득의 조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면세점 판단할 때 연부금 총액, 과세표준은 연부 금액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보면 이제 취득시기가 나와요. 취득시기. 자, 취득일로부터 60일. 그죠? 다음 년도도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해야 되죠. 안 하면 가산세 내니까. 그죠? 자, 그때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냐 그 얘기인데 일단 계약서는 쓰겠죠. 이들이 계약서. 그죠? 근데 이들 계약서를 뭐라고 쓰냐면 야, 내가 매년 독립운동, 3.1절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 기념해서 내가 3월 1일 날 먹여주겠다. 20억 줄게. 라고 계약서를 쓰면 이 3월 1일이 뭐예요? 계약서상 그러니까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그래요.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 근데 3월 1일 날 돈 줄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3월 1일 날 돈 줄 수 있어? 없다니까. 왜요? 아, 은행 문 닫았다니까. 3월 1일이야. 빨간 글씨라니까.
3월 1일 빨간 글씨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직장 다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노는 거예요, 직장이. 마트 다니는 거죠. 홈플러스나 이마트. 여기는 막 연중무휴니까. 연중무휴니까 빨간 글씨가 어딨어요? 막 명절 때도 안 쉬는데, 그죠? 명절 때도 안 쉬고 맨날 저기 하니까. 골 때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직장도 좋은 데 다녀야 돼. 막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뭐 임시공휴일 이거 쉬는 직장이 좋은 거예요. 막 4월 13일 날, 다음 달 4월 13일 날이 총선이거든요. 그때 쉬어, 임시공휴일이잖아. 그죠? 근데 쉬는 데는 마음대로 하는 거. 근데 거기는 우리 회사는 쉬어. 그 5월 1일 날 근로자인데 우리는 쉬어. 이런 데 다녀야 돼. 그런 데는 빨간 글씨는 무조건 쉬어. 그죠? 근데 우리는 빨간 글씨도 안 쉬어. 이게 문제인 거지. 저는 빨간 글씨 안 쉬어. 참. 그죠? 우리는 없어요. 빨간 글씨는 합반하죠? 합반. 빨간 글씨는. 그죠? 빨간 글씨 합반할 때는 어떻게 해? 민계공을 합반한다 그러면 좋아하죠. 왜? 진도를 많이 나가. 그죠? 합반할 때 막 주에 합반하면 막 2시까지 안 하고 막 3시, 4시, 5시까지 해요. 왜? 이참에 진도를 막 나가는 거지. 이참에. 그죠?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직업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요때 돈을 좀 3월 2일 날 돈을 줬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런다는 얘기죠. 이때 그러면 얘는 취득일이 언제냐? 이날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실제 연보금 준 날, 그날부터 60일, 다음 년도 20억 주면 그날부터 60일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면 틀려요. 연보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언제니? 그러면 계약서상 연보금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한다? 사실상 연보금 지급을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요 있죠, 요때 세금 세부 내다가 중간에 네 번째 주기 전에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언제 어떻게 한다? 등기 친날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봅니다. 왜? 등기가 넘어왔다는 얘기는 돈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날 취득한 걸로 보죠. 그런데 이때 등기하게 되면 세금 내야 되죠. 이때 과세 표준 얼마일까요? 만약에 3번 내고 여기서 중간에 등기하면 과세 표준 얼마예요? 40억이죠, 40억. 왜? 등기처럼 한꺼번에 치고 남은 거 다 내야죠. 세금 다 내야죠. 이거 다 내야 등기해 줄 거 아니야. 그죠? 이때는 그래 얼마? 3번 내 것, 안 낸 거 2번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계약이 해지가 됐어. 자, 계약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앞에 취득세 3번 냈는데 중간에 계약 해지가 되면 앞전에 낸 3번 낸 취득세는 돌려줄 거야, 안 돌려줄 거야? 자, 이거는 이제 그 등록세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외우면 헷갈리는 게요. 헷갈려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낸다고? 취득했을 때. 취득 안 하면 안 내요? 얘 취득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세금 냈잖아.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죠, 돌려줘. 그래서 중간에 해지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한다. 맞죠? 근데 이게 외우면 나중에 등록세 헷갈려요. 등록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걔는 안 해줘. 왜? 걔는 등기를 해준 대가로 받은 거기 때문에 성격이 수수료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그걸로 셈이 끝난 거니까 나중에 무효가 돼도 환급을 안 해주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얘는 뭐요? 취득을 안 하면 세금을 안 낸다니까. 그럼 중간에 해약 해지되면 나는 취득 안 한 게 돼버리는데 세금 냈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 해준다? 환급을 해줘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연부취득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면 과세표준은 뭐고? 연부금액이고 면세점은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조건이 50만 원 초과돼야 되고 그리고 뭐 계약기간 2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고 중간에 등기치면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보고 중간에 계약 해지가 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이게 전부 다 연부취득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 보니까 듣고 그냥 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자꾸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시취득 나오죠. 얘는 뭐 있어요? 토지를 뭐 하거나 매립 간척한다 그랬죠? 매립하거나 간척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산 간척지, 그 다음에 김포 매립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죠? 대표적인 게 저기죠? 새만금, 변산만도 그죠? 바다 메꾼 거죠. 그 원시취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자세히 볼 거 없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이런 잘 안 물어봐요. 여기를 조심해야지.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이를 뭐 한다?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건조한다. 그죠? 요거 난 뭐 기억하시라 했어요? 얘네는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 기억이 돼. 원시취득 세금 안 내. 이런 얘기잖아요. 기아 자동차에서 K7 한 대 조립을 했어요. 이거 신형. 그죠? 차값이 4천만 원이래요. 4천만 원. 그죠? 자, 그럼 기아 자동차 한 대가 4천이죠? 자, 기아 자동차에서 K7 한 대를 조립을 하면 걔는 무슨 취득을 하는 거야? 원시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하에서 얘를 조립할 때 원시 취득하면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아 자동차 혜택을 주느냐? 그렇진 않죠. 만약에 정부에서 니네 한 대 만들 때마다 취득세 400만 원씩 내 라고 하면 기아 자동차는 이 400을 내야 되죠. 왜? 안 내면 차를 못 팔아먹으니까. 그럼 기아는 이 차를 얼마에 파나요? 4,400에 판다 했죠? 4,000. 이거 팔면 다행이죠. 4,500에 안 팔면 다행이죠. 그죠? 이렇게 팔았어. 자, 그럼 결론. 이 기아에서 는 400은 결국 누가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소비자. 왜? 포함시켜버렸잖아. 그리고 소비자는 승계 취득해야 되죠. 그럼 얼마? 4,400에 대해서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이중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얘가 만약 400 부과를 안 했으면 내가 400 안 내도 되고, 그리고 난 400을 안 냈기 때문에 4,000에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득세도 4,000에 내면 되는데 이게 포함되니까 이것도 내가 내고 거기다가 4,400에 취득세를 또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원시 취득해봤자, 과세해봤자 뭐한다?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뭐한다? 얘네들은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 4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하나여 과세한다. OX.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하나여 과세한다. 그 지금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야, 너 금방 내. 야, 금방은 또 원시는, 차량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뜻없이 또 승계 취득이 하나에 과세한다. 이런 식으로 물으면 곤란하지.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원시를 과세 안 한다는 얘기는 언제 과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계 취득할 때 과세한다는 얘기지. 같은 말이에요. 하나만 외워놓고 또 그렇게 나오면, 얘는 안 배웠는데, 안 배웠다는 거, 그냥. 하여튼 잘 모르면 안 배웠대. 안 배웠다고 얘기하지 말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죠? 그렇죠? 이거 저기 차량 기계 선망. 또 있어요. 광어권, 어권. 광어권하고 어권. 이게 이제 이게 처음 할 때 등록을 하게, 이거 처음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등록을. 광어권 등록을 할 때 우리 최초로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특허 뭐 한다 그래? 출원. 그렇죠. 출원. 특허 출원. 얘도 출원이라고 그래요. 출원.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어권을 출원으로 취득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처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등록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뭐야? 원시 취득입니다. 얘들도 원시 취득은 면제해줘요. 처음 출원할 때는. 광어권, 어권도. 그러니까 이제 광산 채굴 권리 같은 걸 이제 갖게 되면 이게 이제 권리를 가지려면 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얘가 근데 산에 원주 여러분이 저희 지리산 들어가서 뭐 해서 저쪽 시약산 가가지고 뭐 더덕을 캐려고 막 팠더니 거기서 밑에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이. 그럼 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묻고 표시를 살짝 해놓아야죠. 그리고 몰래 와서 이제 삽으로 호미해가지고 캐야지. 신고하게? 무주물은 국가 소유니까 소유해야 되는 거, 광산은 다 국가 소유니까, 잘 배웠네요. 저 같으면 신고 안 합니다. 저 같으면 신고 안 하고, 일단 내가 뭘 생각해봐. 이걸 내가 몰래 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일단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럼 그때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발견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언론 가서 신고한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그죠? 법대로 사람들. 그죠? 법 없어서 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딱 봐도 법 없이 살지도 않아요. 법이 있어야 돼. 우리는 뭐 그런, 그죠? 일단 하는 거죠. 일단.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몰래 캘려면 그 음지에서 캐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는 겨? 야, 너 그런 거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해라. 근데 내가 뭐라고 해? 내가 양지로 나가려면 권리를 가져야 되고, 그 권리를 가지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고, 세금이 있어야 되고, 나는 가진 건 돈도 없고, 뭐 먹고 죽을래 돈은 없고,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그냥 해. 등록. 내가 뭐 취득세? 면제해줄게.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면제를. 했더니 이제 뭐야? 등록하면 그때부터 갖은 명목의 세금이 나오기 시작하죠. 왜? 일단 사업자 등록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줄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때요? 금광 발견했는데. 그죠? 자, 그런 거죠. 어쨌든 얘도보다 출원, 원시 취득은 뭐 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 자, 그럼 요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요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계신 거예요. 저한테 질문 나오셨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이 말이죠. 이게 이런 얘기죠. 토지를 매립 간청하거나 건축물 건축하거나 이걸 제조 조립하거나 이걸 출원하면 얘네는 원시 취득이라는 얘기죠. 네, 그랬죠. 그래서 이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원시도 과세를 하는데 얘네들은 안 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 얘기를 얘는 전체 다 원시 이런 걸 원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시는 과세를 안 한대.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상하게 알아듣는다니까. 왜 수업을 똑같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원시도 과세한다. 근데 얘네가 예외라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잘못 이해하면 또 후딱 틀린다니까. 그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요것만 일단 얘보다 요 네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체감 기계도 한번. 얘는 모두 개가 승계 취득 시 과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게 원시 취득이다. 승계 원시 그랬고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간주 취득. 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왜? 실제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취득한 걸로 봐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많이 납니다. 자, 이건 일단 토지는 뭘 한다? 지목을 변경한다. 이거죠. 지목이 뭔지 아시죠? 전닭, 과수원, 목장, 여기 28개 지목. 얘가 전이 뭐예요? 밭을 가지고 있어. 그죠? 밭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뭘로 바꿔? 대로 바꿔. 그래서 뭐가 됐어? 지목이 변경됐다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얘기거든요. 얘가 갑거야. 그럼 얘는 누구 거예요? 갖고 줘. 그럼 얘는 더 소유권 변동 없죠? 자, 여러분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란 뜻이네요. 그죠? 그런데 얘가 전에서 대로 바꾸니까 개별 공시지가 즉 시가 표준액이 얘하고 공시가가 어느 게 더 높아요? 당연히 세가 비싸겠죠. 예를 들면 얘가 개별 공시가 1,000만 원이었는데 시가 표준이 얘가 4,000이었대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 지목 변경해서 3,000이 뭐가 됐어? 증가가 됐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팔고 이걸 산 건 아니지만 이걸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3,000만 원 늘었으니까 요 증가된 3,000만 원, 요 증가된 3,000만 원만큼은 뭐 한다?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뭘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럼 결국 얼마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얘기야? 3,000만 원.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과세표준 배울 때 간주 취득은 과세표준이 뭐니? 그럼 뭐라고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그럽니다. 증가한 가액 그러죠. 왜요? 이만큼을 취득을 한 쪽 얘를 과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증가한 가액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뭐다? 토지지목공이 간주취득이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뭐 건축법상 대수성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에 뭘 한다? 종류를 변경한다. 이거죠. 얘네들은 내용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지목 변경만 과표할 때 좀 자세히 배우고 얘네들은 그냥 제목만 기억하면 돼. 이게 간주취득인데 얘는 뭐가 돼야 된다? 그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왜냐면 가액 증가가 안 되면 세금을 내면 안 되죠. 왜? 내가 지목 변경, 돈 들여서 지목을 변경했는데 늘어난 게 없어. 근데 너는 취득세를 내래. 그럼 누가 가만히 안 있죠. 그죠? 왜? 남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얘를 과세한다 했으니까 과표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가가 안 되면 과세 표준이 없는 거지. 왜? 증가된 금액만 과세한다고 법에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뭐가 된다?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간주 취득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과점주주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알았죠? 과점주주의 뭐 주식 취득.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과점주주는 뭐냐? 우리가 과점주주, 그럼 뭘 과점주주라고 하냐면 비상장법인, 그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몇 퍼센트?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과점주주 그럽니다. 상장법인은 50% 초과를 못하죠. 갖고 있으면 독과점에 걸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상장법인의 몇 프로? 50% 초과. 정확히 50%는 과점주주 아니고요. 그죠? 자, 이런 얘기죠. A라는 법인이 있다. 그랬죠? 법인인데 이 법인을 뭐를 해? 설립을 해.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게 필요하죠. 얘가 A 법인이 10억 원어치 부동산을 뭐 했다? 취득을 했다. 그럼 취득세를 얘가 내야 되잖아요. A 법인이. 그죠? 근데 갑이 그 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의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됐어. 근데 지분이 얼마냐면 60%예요. 그럼 이 갑은 과점주주인가요? 아닌가요? 과점주주 아니에요. 주주 맞잖아요. 50% 초과했으니까. 자,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이 뜻이 이런 거잖아요. 자, 부동산은 A 법인이 샀지만 나는 뭐 단지 그 법인의 주식을 샀을 뿐인데 그 주식을 샀는데 걔가 뭐가 됐어? 과점주주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가 이걸 실제로 산 건 아니지만
너도 이만큼 이거에 10억에 몇 프로? 60%만큼을 취득은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간주해서 갑 너한테도 과세를 하겠다. 어쨌든 갑 입장에서는 부동산 직접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샀는데 이걸 취득한 거로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한테 10억에 60%인 얼마? 6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뜻은 일단 간주취득의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죠. 그럼 얘는 세금을 내느냐? 안 낸다. 왜? 이거거든. 첫 번째,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 몇 번 나온 거예요.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얘가 집이 40%였는데 얘가 추가로 20을 사가지고 60%가 됐다. 자, 그럼 이때는 얘는 얼마를 취득으로 간주하느냐? 60%를 과세합니다.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초 과점 주주. 그래요. 뭐라고요? 처음으로 과점 주주가 됐다는 얘기죠. 얘가 과점 주주 아니었다가 처음으로 과점 주주 된 거죠. 이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40에다 70 됐다. 그럼 70%고 40에다 80 되면 80%. 처음 과점주 되면 그 전체 지분을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그죠? 세 번째, 얘가 40 했다가 60 됐다가 30 됐다가 70 됐다가. 그죠? 자, 아니었다가 이때는 얼마 과세했겠어요? 최초니까 60%였다. 팔았죠? 과점주주 아니죠? 다시 사서 또다시 과점주주가 됐네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얘를 갖다가 재차 과점주주 그럽니다. 뭐라고요?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그런 얘기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 몇 프로? 60%. 이거보다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10% 증가됐죠? 10%. 그래 얼마? 얘는 10%를 취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교재는 이게 더 있어요. 근데 할 거 없어요. 주로 얘를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게 되면. 세 가지죠. 하나는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 과점주주는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재차 과점주주는 그 이전 과점주주 지분보다 증가분에 한해서 만약에 얘가 60했다, 30했다, 60 됐다 그러면 과세 안 하는 거죠. 그죠? 왜? 지분이 증가가 안 됐잖아. 60됐다, 30됐다, 55됐다. 다시 재차 맞죠? 하지만 여기보다 지분 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는 다 나왔어요. 요거는 몇 번 나왔고 최근에도 나왔고 설립 당시. 그리고 요 지분 계산하는 것도 10% 과세가 시험에 나왔고 그리고 과세 표준 계산하는 것도 나왔어요. 근데 과표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왜? 지분만 알면 거기다가 원래 과표에다 곱해가지고 10억에 60%면 6억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는 막 설명되어 있는 건 읽지 말아야겠죠? 필요 없는 얘기고 그 간주치는 얘기를 과점주주 얘기가 어디 있냐면 65페이지 가면 있어요. 65페이지 65페이지 8번 있죠? 찾았나요? 과점주주가 된 경우 1번 그게 됐죠? 보겠습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47 2항에 따른 과점주주가 된 때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이죠. 원래는 취득한 거 보니까 간주취득 맞잖아요. 근데 다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간주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언제는 아니라는 거요? 설립 당시. 걔는 꼭 기억해요. 설립 당시. 그죠? 자, 넘어가서 3번 보세요.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고 돼 있죠? 3번. 2번 말고 3번. 자,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아니면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거로 봐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른 내용은 다 필요 없고 뭘 기억하시면 돼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요거는 보지 마세요. 요거는 물어보진 않는 거고 단 하나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에 그 5년 이내 이거 있잖아요.
그거 지워주세요. 이거 최근에 얼마 전에 개정됐어요. 5년. 지워주세요. 그냥 5년만 숫자만 지우라고. 공부를 하지 마세요. 책 보지 말고 그냥 5년만 지우라고. 4번에 동그라미 2번. 찾으셨나요? 그 5년 이내에 그걸. 이게 뭐냐면 이미 과점 주주예요. 근데 내가 추가로 또 취득할 수 있잖아요.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했어. 그러면 지분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증가분 과세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가 원래 5년 이내, 그 증가된 날로부터 그 이전 5년 이내 최고 지분보다 증가분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5년이 삭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보지 마시고 그냥 삭제만 하시고 뭘 봐야 돼? 5번. 재차 과점주주. 그래서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다시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어떻게 한다?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 취득으로 모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차 과점주주 얘기하는 거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한 뭐다?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 과점주주는 전체를 취득으로 본다. 재차는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 밑에 확인학습 문제 있잖아요. 그 풀진 않을 건데 정답이 4번으로 돼 있죠. 1번. 그렇죠? 1번. 해설은 답이 나와 있어요. 해설은 맞아요. 답만 1번으로 고쳐주세요. 자, 그거 그대로 볼게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몇 프로 간주하냐 그런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설립 당시 발행 주식이 10,000주인데 보유 주식이 몇 주야? 5,000주. 몇 프로야? 50%. 그럼 과점주주 아니죠? 그러다가 10,000주에 6,000주 됐으니까 60%. 최초 과점주주 됐고 그 다음에 30%죠. 10,000주 중에 3,000주 됐으니까 줄어서. 그럼 30% 줄었다가 다시 몇 프로 됐어? 70%. 그럼 50에다가 60에다가 30에다가 70.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재차 과점주주. 몇 프로? 10%.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 정답 1번이에요. 자,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하셨다가 거기 납세 의무자 나오죠? 여기부터 계속하겠습니다.